배우 이유영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3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유영의 결혼 소식을 공식 입장으로 전했다. 이유영은 비연예인 남편과 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고 알렸다. 깜짝 임신 소식도 전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는 9월 부모가 된다고도 알렸다.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유영은 출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별도의 결혼식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소속사는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는 이유영 씨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축하를 보내주시며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겸 인플루언서 유혜원과 농구선수 허웅이 열애설에 휘말렸다. 27일 한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허웅과 유혜원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이와 관련해 유혜원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일축한 상황이다. 유혜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빅뱅 출신 승리와의 열애설에 휘말린 인물. 승리가 입대했을 무렵 훈련소에 동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출소한 승리와 함께 휴가를 즐긴 모습도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허웅은 최근 사생활 이슈로 대중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씨와 결별한 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며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예진이 홍천 별장 무단 침입 피해를 호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예진에 한예진 별장 사생활 침해 문제 전부 말씀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상에서 한예진은 홍천 집이 거의 구해서 10개월 가까이 됐다. 집을 지으면서 울타리와 대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시공사 쪽에서 했다. 사실 안 하기로 결정했다. 새 팀이나 찾아오는 걸 보고 나 그때 왜 울타리랑 대문을 안 했지 싶더라 라고 털어놨다. 제작진이 쉬고 있는데 들어온 거냐? 라고 묻자 한예진은 나 집에 혼자 조용히 있었다. 샤워하고 머리를 막 말리는데 탁 하면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 너무 무서웠다라며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었다. 엄마도 다른 곳에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줌마, 아저씨들 4명이 와 있었다. 마당, 계곡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거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똑같은 말을 4번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 거예요 하고 가더라. 약간 좀 눈물 났다. 어제 우울했다 라고 전했다.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의 이혼설이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설은 한 야구 중계진의 입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발언을 한 이광길 해설위원 역시 다음날 황재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이혼설 불씨는 여전히 타올랐다. 지연의 SNS 사진 속 결혼 반지가 없다는 사실 등이 일부 누리꾼들의 의심을 불렀기 때문. 또한 지연은 신혼 자랑으로 바빴던 SNS 활동까지 멈췄고 황재균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두 사람이 근시일 내 침묵을 깨고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지 눈길이 쏠린다. 고 박용화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됐다. 30일 김재중은 자신의 SNS에 벌써 용화영이 떠난 지 14주기가 되었다. 작년에 이어 어제, 오늘도 맑지 않은 이 날씨가 하늘도 슬픔을 함께하듯 느껴져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재중은 많은 지인, 팬분들이 다녀가신 흔적과 형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셨다. 늘 고맙고 감동적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 박용화는 2010년 6월 30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배우 신혜라가 남편 차인표를 자랑했다. 30일 신혜라는 자신의 SNS에 오래됨을 잘 간직하는 영국 어디든 사진 스팟이다. 양떼구름, 뭉게구름, 파란 하늘, 태양이 한 화면에 구름 좋아하는 저 100장 찍은 드조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국을 찾은 신혜라가 남편 차인표와 함께한 일상이 담겨있다. 신혜라는 남편의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됐대요.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학과의 교재로도 사용하고 옥스퍼드 모든 도서관에 비치도 된대요라고 자랑하며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옥스퍼드 한국문학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문학과 작가들이 유럽에 소개되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유미가 조리원 퇴소 후 본격적인 육아에 돌입했다. 29일 아유미는 자신의 SNS에 조캉스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컴백홈이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아유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프라이즈로 감동시켜주는 남편과 동생들. 정말 감동이어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오빠랑 뜨거운 허그도 하고는 개뿔 키읔키읔키읔 바로 우리 공주님이 징징대기 시작해서 감동 파티는 5분 만에 끝! 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아유미는 지난 2022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2년 만에 딸을 출산했다. 가수 김재중이 집으로 침입한 사생피해 일화를 전했다. 1일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가수 김재중이 출연했다. 김태균은 앨범 수록곡 중 하지마라는 곡이 사생팬을 저격한 가사로 화제가 됐다며 숙소에 침입하는 팬이 많았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재중은 숙소가 아니라 자가에도 굉장히 많았고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중은 밖에서 새벽 12시가 지나면 문을 따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무시하면 밖에서 두들긴다라며 어느 날은 꿈에서 어떤 여자분이 뽀뽀하는 꿈을 꿨다. 촉감이 느껴져서 꿈이 아닌 것 같았다. 눈을 떴는데 그분이 날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었다. 검은 머리가 내려와서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 라고 털어놔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김태규는 집에 들어온 거냐 라고 물었고 김재중은 맞다 정말 무서웠다 그러지 마라 라고 요청했다. 김태규는 순수하게 좋아해 주셔야 한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를 향한 폭로를 이어갔다. 1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겨울이었다.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라기보단 하우스메이트였다며 글을 남겼다. 그는 아내가 병에 걸렸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내는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 있으니 일단 아이를 낳고 수술을 하자더라며 결혼생활 당시를 떠올렸다. 서유리는 최 PD에게 냉동해놓은 수정란도 있으니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그러나 그는 난 싫다. 아이를 갖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딴 놈이랑 가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이럴 때 느끼는 게 배신감이다. 굳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텐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유는? 내 성격 뻔히 알 터인데 아닌 건 아니란 거 나는 강강약약이란 것이라며 최 PD의 반박에 분노했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 PD와 결혼했다.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SNS에 최 PD를 향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우가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1일 윤민수는 자신의 SNS에 모든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호가 학교를 결정했다. 궁금하셨죠? 마음껏 자랑하려 해요. 축하해주세요 라며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윤민수가 아들 윤우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담겼다. 윤우가 합격한 학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인. 윤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대학 가운데 하나다. 윤민수는 해시태그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남기며 자부심을 아낌없이 표했다. 배우 김남길이 자립준비 청년 창작가 후원 캠페인 함께나기를 시작한다. 함께나길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술 활동을 후원해 정서적 자립을 돕는 캠페인이다. 선정된 창작가들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작 활동 전 과정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KB국민은행이 길스토리와 문화예술 콘텐츠 협업을 시작으로 창작가 후원 캠페인까지 진행하며 자립준비 청년 창작가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남길은 예술적 재능을 갖고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자립준비 청년 창작가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며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전하며 캠페인명인 함께나길은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립준비 청년 창작가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사의 락스타가 전세계 리스너에게 통했다. 리사는 최근 전세계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락스타를 공개하고 홀로서기를 알렸다. 락스타는 발매와 동시에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차트 8위에 오르며 전세계 스포티파이 차트 역사상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큰 데뷔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락스타는 그의 고향인 태국에서도 257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으로 1위를 차지 태국에서 발매된 모든 앨범 중 가장 높은 1일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다. 뮤직비디오 역시 리사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해냈다. 블랙핑크 멤버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스타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극찬을 보냈다. 리사는 글로벌 팝 아티스트다운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농구선수 허웅이 고 이성균 언급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허웅의 에이전시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는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성균님 및 유족, 고인을 사랑한 팬분들과 그 소속사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2의 이성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진행해 주길 부탁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 허웅은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시경이 지인들에게 베풀었던 시음용 막걸리가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곧장 사과하고 해명한 그다. 성시경 막걸리 경탁주의 회사 경코리아는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됐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했다며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 불가능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경탁주 12도의 애정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우 소유진이 남편 백종원과의 불화설을 해명했다. 3일 소유진은 자신의 SNS에 쫓아낸다고 이 사람이 나갈 사람으로 보이나 그런 말은 꿈꾼 적도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는 지난 1일 소유진이 출연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4인용 식탁 방송분 리뷰 기사 링크가 포함됐다.
이날 방송에서 게스트 김희철은 소유진에게 백종원 형님은 누나와 싸우면 쫓겨난다더라. 보기 싫어도 애들 생각나면 얼굴 보러 들어간다고라며 폭로했다. 이에 소유진은 내가 언제 쫓아냈냐? 스스로 외출을 한 것이다. 난 내쫓지 않는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방송 내용이 불화설로 번지자 소유진은 SNS를 통해 센스 있게 해명에 나선 것. 그는 외출한 거예요. 그나저나 희철씨 내려와봐요라는 백종원 말투에 글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김세론이 음주운전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성수동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배우 김세론은 직접 성수동 한 카페의 매니저, 정직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다. 김세론은 상냥한 목소리로 커피를 직접 주문받고 결제까지 진행했다. 최근 이명웅이 황당한 논란에 휘말렸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생일 기념 라이브에서 혐오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당한 것. 일부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라이브에서 이명웅이 마음이 드릉드릉하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드릉드릉이 남성 비하 및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및 SNS 댓글창은 이명웅의 표현을 지적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해당 어휘가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니라는 점, 이명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원에 맞게 쓰는 일반적인 활용 사례가 다수라는 점에서 드릉드릉을 남성 혐오 표현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여초 커뮤니티발 어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 혐오적 행위라고 꼬집는다. 혐오 표현으로 볼 근거가 전무함에도 바라 집단을 혐오하기 위해 M1 연예인의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악플러들. 혐오를 멈춰달라는 허울 좋은 외침으로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오히려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모양새다. 가수 자이언티가 8년 6개월간 함께 한 소속사 더블랙 레이블을 떠났다. 7월 2일 오후 자이언티는 자신의 SNS에 지난 8년 6개월 동안 함께 걸어온 더블랙 레이블과의 전속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며 사무실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티스트이자 동료로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속사 계약 만료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의 영원한 선생님 테디 형과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스쳐 지나간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언급했다. 코미디언 이은영 강재준 부부가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다. 지난 3일 이은영은 개인 SNS를 통해 요즘 어딜 가나 축복해주시는 덕분에 하루하루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 즐거웠던 만삭 사진처럼 재준이, 은영이, 깡총이 셋이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은영과 강재준은 만삭 커버를 찍은 모습이다. 특히 그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는 이들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재준이는 몇 개월이야? 언니 너무 예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한편 이은영, 강재준 부부는 오는 8월 출산 예정이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이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3일에 방송한 유퀴즈 온 더 블럭 251회 대한민국이 들썩편이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7.8%, 최고 12.2%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 2024년 유퀴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는 6.8%, 최고 10.7%로 유퀴즈 런칭 이후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 10년 만에 방송에 동반 출연한 배우 송일국과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170cm가 넘는 키로 훤칠하게 성장한 대한민국 만세는 셋이다 보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엇갈린다며 여전히 티격태격하다가도 과거 자신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준 랜선 이모 삼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흐뭇함을 자아냈다. 특히 송일국 자기님이 오은영 박사의 10계명을 지갑에 들고 다닌다 말하고 아버지 송일국에 대한 감사함과 동경심을 전하는 대한민국 만세의 인터뷰는 이날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12.2%를 달성한 최고의 1분으로 기록됐다. 배인혁이 YY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YY 엔터테인먼트는 뛰어난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배우 배인혁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사랑받고 있는 배우 배인혁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배인혁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그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YY 엔터테인먼트는 배우와 가수 모두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연기와 예능에서 두루 활약 중인 배인혁과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